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도에도 상승불을 켜낸 코스피 그리고 800포인트를 놓친 코스닥, 오늘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좀 잘 버티나 했는데 지금 이 시간 하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풍연계라 불리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자금은 SK 하이닉스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가요, 장 초반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3,100선을 내준 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3,051포인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그런데 더 깊습니다. 어제 800포인트를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81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2%의 하락폭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44억 원, 물량은 크지가 않은데요. 선물 시장에서 4,676억 원 가량 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관 역시 이에 동참합니다. 거래소에서 3,7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37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개인만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은 6,54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는 2,332억 원 물량을 받쳐내고 있고요. 또 선물시장에서 역시 1,0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이면서 시장의 낙관론에 개인은 조금 힘을 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표정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장 초반 한때 9만 8,500원까지 좀 올라가나 했는데요. 지금은 좀 약화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냐면 8,500원, 2.97% 오르면서 29만 4,500원의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 속에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아가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1.63% 하락하면서 그래도 6만전자는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시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하락폭이 깊습니다. 네이버 보시면요, 8.47%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23일에는 52주 최고가인 29만 5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네이버 8.47%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2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9.22%의 조정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현재 시간 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성차들이 며칠간 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조정이 나오네요. 오늘은 현대차 3.92% 빠지면서 20만 8,500원이고요. 기아 역시 1%대 하락입니다. 9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조선 쪽 그간 굉장히 좋았는데 5%의 시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5% 하락입니다. 41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앞서서 제가 체크를 할 때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이었는데 지금 보합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폭을 좀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는 1.46% 빠지면서 4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젠순왕 CEO가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로봇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이 아쉽네요. 4.38% 빠지면서 20
28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간 좋았던 미용기기단의 종목들도 오늘은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젤 2.51% 하락하고 클래시스 역시 1%대 하락세, 실리콘투는 1.42% 빠지면서 5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조금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요,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경제 상식부터 실전 투자에 대한 이슈까지 조금 더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멘토와 팍스 인베스테이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앵커 브리핑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MSCI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11번째 같은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큼 산업은 성장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도 밝습니다. 하지만 MSCI는 다시 조용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조용한 거절 속에는요, 우리 시장의 구조가 문제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11번째 고배의 잔을 들었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신흥시장의 신흥국에 머물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6년 관찰 대상국으로의 진입, 편입 가능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MSCI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여전히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기에 제한적이고 제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공매도의 전면 금지처럼 제도가 예고 없이 바뀌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내일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외환 시장의 개방 부족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실시간으로 환해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등록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금이 원하는 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또 한국 증시가 MSCI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투자 위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ETF나 선물, 옵션과 같은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품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은 지금 어떨까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최종 관문에 거의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차이는 이 기술력이 아니라요, 시장 구조에 대한 세계의 시선입니다. 대만은 지난 수년간 외환시장의 개방, 제도의 일관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꾸준히 글로벌의 기준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규제 변화가 여전히 갑작스럽고요. 외환 거래는 제한적인 상황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지탱할 만한 시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SCI는 단순한 구분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의 흐름, 지도와 같은 건데요. 한국이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다면 30조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또 환율의 안정, 기업 가치 재평가라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선진국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하루 새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 증시를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도 이번 결정은 아쉽습니다. MSCI 추종 자금이 주로 장기 자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해외 유출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변동성이 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편입 실패는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24시간 외환시장의 개방, 그리고 외국인 계좌 개설 간소화, 예측 가능한 규제 운영 등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도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시장은요,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보고 정책보다는 신뢰를 평가합니다. 한국 증시가 앞으로 3천 그리고 4천 나아가 5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가야 합니다. MSCI 선진국 편입은 그 흐름을 여는 하나의 관문일 겁니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한다면 이 한국 시장은 내수 중심의 한정적인 구조 안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폭을 보이고 있고 MSCI 선진국 편입도 실패를 하면서 시장이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요. 어떤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기보다 이제 후보에 이제 관심가에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실패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실패한 거는 이제 사실 며칠 전인데 사실 그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선진국 지수 편입 안 돼서 그런 거냐? 꼭 그렇게 따지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꼭 편입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돼야 되는 이유. 이게 제가 지금 증시 지도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증시 지도가 안 나와서 그냥 맵을 또 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맵을 켜야 되는데 이게 증시 지도를 켜야 되는데 증시 지도를 못 찾고 있죠 제가. 예. 일단 증시 지도를 그냥 맵을 볼게요. 맵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돼야 되는 이유. 지금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 EM 마켓에 있거든요. MSCI EM 마켓에 있고 FTSE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있습니다. 근데 FTSE,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냐 싶은데 지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인데,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우리나라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들을 각자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수들을 인덱스 다시 숫자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걸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게 MSCI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FTSE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럼 그걸 왜 쓰냐? 그 MSCI 월드 인덱스를 가지고 패시브 펀드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게을러서 돈 그냥 비중별로 다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냐? 각 나라의 증시 시가총액 비중별로 투자해요. 그렇게 투자하면 이제 주로 어떤 인덱스를 많이 쓰냐면 MSCI 월드 인덱스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MSCI 추정하는 자금이 훨씬 많고 FTS는 유럽계 자금 좀만 추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MSCI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 EM 마켓에 있는 거하고 DM 마켓, 디벨롭티드 마켓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EM 마켓에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 때문에. 진짜 여러분 보세요. 예, 이 나라인데 이게 만악의 근원이에요. 지금 만악의 근원인데, 예, 중국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상해 지수하고 이제 심천 지수, 그 다음에 상해 종합, 그 다음 홍콩 상생 지수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해 종합부터 심천까지 중국의 상장 기업, 대기 기업이 2,000개가 넘습니다. 아직도 2,000개가 넘어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관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그거 못 기다려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하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나라 상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상장한 또 중국 기업 재무제표 보면 거의 다 사기죠 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럼 중국에서 계속 신규 기업들이 상장하면 같은 EM 마켓에 중국이 있거든요. EM 마켓 중국, 대만, 한국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같은 EM 마켓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계속 커지죠. 그 다음 EM 마켓에 또 어디가 있냐면 인도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 최근에 주가 보였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인도도 증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월드 인덱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를 줄여야 되냐? 만만한 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만만한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외국 투자자들은 MSCI 월드 인덱스가 우리나라 비중이 줄기 때문에 EM마켓에서 비중이 줄기 때문에 그냥 팔아야 됩니다. 이유도 없이 팔아야 돼요. 그냥 팔게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그냥 팔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DM에 들어가야 된다. 선진국 지수 편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유력했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번에 안 될 줄 알고 있었고요. 가장 유력했을 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때. 거의 직전까지 갔어요. 가계유가 등재됐고 거의 직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박근혜 정부가 포기했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왜 하면 안 되냐? 그냥 별의 이유 다 됐는데 하여튼 안 된대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때 정부 정책상 안 하기로 한 게 최악의 실패였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규제 일변도, 증시 규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색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온 규제 일변도 3대 1이야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규제 일변도 때문에 이게 선물옵션 시장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좀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해외 상장이 돼야 돼요. 그게 주요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해외에도 상장을 시켜라. 근데 우리나라 지수를 상장을 안 시키고 있죠. 예. 두 번째는 외환시장 개방을 했습니다. 그건 조건에 맞췄는데 결정적인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이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금융규제 알아서 그냥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갑자기 막다가 풀다가 지들 마음이다. 이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근데 뭐 그게 꼭 나빴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가 문제가 있긴 했어요.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렇지만 MSCI 편입 측면에서만 예.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공매도를 계속 하면서 그걸 수정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EM마켓이 계속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우리는 줄 거예요. 계속 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만이 가주면 고맙죠. 대만이 올라가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빨리 선진국 지수 올라가줘라. 그리고 선진국 지수하고 DM마켓하고 EM마켓하고 이 외국인 투자 자금 전체 규모 차이가 몇 배 차이 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금의 규모도 그렇고요. 예. 패시브 자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액티브 펀드도요.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지만 액티브 펀드도 보통은 한 50% 전체 자금의 50%는요 패시브로 투자해요. 그냥 MSCI 인덱스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금이 그렇게 추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건데 근데 당분간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꺾인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너가 무슨 정책 얘기하러 왔냐? 지수나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많이 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게요. 예, 지수 얘기. 지수를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이것 때문에 지수가 꺾이느냐? 오늘 사실 갭 뜬 자리를 깼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갭 매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갭 매우로 간다. 갭 매우로 가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봐야 된다?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봐야 된다. 다시 올라간다. 왜냐면 우리는 작년에 워낙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하고 꼴랑 요거 넣고 외국인 안 들어올 거면 시동도 안 걸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기간이 지금 자금률이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든지 뒤에서 받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뭐 밀린 것 때문에 MSCI 때문에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입니까? 물론 편입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신정부 정책과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제 그 별그램에다가 댓글을 엄청 달아놨더라고요. 어떻게요? 아니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지금 그럼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냐? 뭘 했길래 잘했다는 얘기야? 누가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라고요. 기대감. 기대감. 아니 지금 정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정책을 한 게 많이 없지 사실. 근데 나쁘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근데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간 거라니까.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 별그램님, 별그램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왜 이렇게 괴롭힌 줄 모르겠어요, 저를. 아니에요. 여튼간에, 너무 네.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는 거는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시장이 지금은 조정 폭이 조금 깊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네. 건지.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다만 기술적 분석은 좀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갭 뜬 자리를 깼잖아요. 그게 몇 깼으면 포인트인지도 좀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3,050포인트가 예. 깨졌잖아요. 3,050포인트 지금 깨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만약 오늘 깨서 종료하면 그럼 갭 매우로 가겠죠. 갭 매우로 가면 이 정도까지 매우로 갈 거예요. 3점 초반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열심히 사야죠, 이제 또. 저 오늘 계속 아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밀리면 사자. 이럴 때 사는 거다. 쓸데없이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말고. 예. 밀 때 사는 거지 도대체 언제 살 거냐. 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 사실 종목이 아까 제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네. 예, 이동 중에 그새 많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오늘 반도체가 좀 밀어 올리고 있는데 밀어 올리고 있다가 힘이 빠지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어닐링 고압수소 장비, 반도체 장비 관련주 HPSP였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종목 HPSP였거든요. 오늘 7% 급등했는데 다시 밀렸네요. 이럴 때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이럴 거다. 때 기회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히든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도 공개 종목이 됐네요. 예. 그냥 누르는 거다. 이거. 예, 여러분 잘 얘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론 시점 발표도 있으니까 마이크론 시점 발표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 따위가 잘 나왔는데 마이크론은 어떤 글로벌 회사냐? 기업입니다, 그래도. 아니 마이크론이 예.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재채기하면 마이크론이 도망갔던 회사예요. 과거엔 그랬지만 네, 과거에 지금은, 지금도 삼성전자가 맘먹고 증설하면 마이크론 파산시키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때 마이크론이 파산 직전에 왔을 때 마이크론이 무릎 빌었어요, 삼성전자한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산해 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네 좀 감산해 줄게. 너네 미국 회사니까 내가 살려줄게. 살려는 드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산 게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따위가 지금 공장 신규 증설한다잖아요. 마이크론 따위가. 근데 그럼 나머지도 실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를 생각해 봅시다. SK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HBM 반도체 마이크론 곱하기 몇을 하는데. 그러면은요, SK 예.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손이 나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사실 근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다는 측면도 있고, SK 하이닉스 지금의 구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밀리면 예. 시총 200조잖아요. 예. 200조가 뭐 20% 30%가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인 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됐지만 예. 중요한 건 뭐다? SK 하이닉스는 올랐지만 올랐어요. SK 하이닉스는 올랐지만 SK 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들은 오늘 조정받은 게 많이 있다. 많이 있더라. 어제 제가 ISC 얘기 드렸잖아요. ISC. 예. ISC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더 급등하더라고요. 예, 그 16% 어제 16% 찍었어요. 예, 그 오늘 조정 이럴 때 사는 거다. 예, 그거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주들 어제 제 히든 종목 YC 오늘 좀 밀리고 있죠 다시. 예,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사는 거다. 기회다. 예. 반도체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예, 말씀이시죠? 반도체 소부장에서 여러분 좀 갖고 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외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대로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좀 더 좀 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걔 좋은 거고 그다음 자금이 좀 커서 그런 분들 SK하이닉스를 밀 때마다 조금씩 사 놓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떠냐?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괜찮죠. 괜찮은데 그 디램만 괜찮은 거지. 디램 레거시가 괜찮은 거거든요. 마이크론 따위가 디램 레거시에서 잘 돼가지고 자기들이 공장 증설하겠다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코웃음 칠 거야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음 먹고 증설하면 솔직히 여러분 디램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급 나가니까 맨 먼저 어떻게 했냐면 삼성전자가 분위기 잡았어요. 우리는 감산 안 할 건데 너네 혹시 감산할 거니?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감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감산 속도가 늦으니까 삼성전자가 어필을 좀 했어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속도가 좀 늦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치킨 게임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론이 그 다음날 바로 뭐라 해 마이크론 회장이 뭐라 그랬냐 CEO가 삼성전자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감산할 건데 아직 속도가 안 나고 있다. 예. 그랬던 회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에서는 마이크론 상대도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뭐가 문제다? 비메모리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몇 조의 이익이 나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마이너스 2조, 3조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이 빠진 게 예. 물붓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의 네. SMIC 같은 경우가 SMIC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고요. 네. 그다음 YCMT랑 그다음에 CXMT가 이제 창신 메모리인데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출은 안 해요. 자국 내에서만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얘네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얘네들 수율이 창신 메모리가 30-40% 나옵니다. 네. 10개 만들면 3개, 4개만 건지고 나머지 다 버려요. 삼성전자가 70-80% 나오고 DDR4 같은 경우. 네.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수율이 80%, 90%가 나와요. 삼성전자 수율이 반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잖아요. 중국 SMIC 창신 메모리 다 파산해요. 근데 그걸 버티냐 못 버티냐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중국 SMIC나 창신 메모리가 만약에 파산하잖아요. 삼성전자 폭등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해달라는 거 중국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을 거의 말아먹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애언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베이다이어 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크게 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중전회 때 시진핑 주석이 잘하면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전문가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자, 조준진 인베스테이너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조준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섹터는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이 카지노 관련주 우선 외부 환경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올해 들어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월별 입국자 수는 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외국인들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제주도에만 한정되었던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침체된 외국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 활성화 및 양국 간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두 정상은 올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년 및 내년 에이펙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년간 지속되어 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도입하거나 해제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지만 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 중국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화장품, 여행, 이 카지노, 이 엔터 관련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금일은 이 카지노 섹터와 관련된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유망 종목은 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외국인 전용 이 카지노 4곳과 인천 영종도 이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1분기 누적 이 카지노 드롭액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이 월 평균 홀드율이 개선되면서 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4월과 5월은 이 홀드율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방문객 수와 드롭액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주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발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 무비자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정부 구성 이후에 이 정책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7월 중 이 시행 가능성도 언급되는 중입니다. 이는 국내 호텔이라든가 이 레저 산업 전반에 이 긍정적인 이벤트 의미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국인 관광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나라 관광객은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한일 문화 교류, 이 확대 가능성도 있기에 일본인 고객 비중이 높은 이 동사의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도 이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더불어 이 파라다이스의 실적도 이 상반기보다 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또한 6월 4일 이 공시를 통해 이 자기 주식 소각 결정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연초에 밝힌 기업 가치 제고 및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이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추가적인 이 프리미엄 부여도 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파라다이스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주봉 차트이고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수가 14,5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실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폐강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따라 이 카지노 및 리조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강원랜드가 이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 2조 5천억 원을 사용하면서 이 하이언 통합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강원랜드를 필두로 한 이 폐강 지역의 이 경쟁력 확보는 이 초당적인 합의 사안이며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이 하이언 통합관광 프로젝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마스터 플랜은 9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시장 현실을 반영해서 이 관련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 작년 9월에는 카지노 면적 확장, 또 게임 기구 수 증설, 외국인 전용 구역에 대한 이 완화된 규제를 확인하였고요. 올해 5월에는 이 카지노 테이블 일부에 이 베팅 리미트 상황이 허가되었으며 이 출입 기준을 시간 총량제로 변경하는 등의 이 규제 추가적인 완화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자사주 매입 잔여분은 약 600억 원인데요. 올해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액은 총 주주 환원율에 맞추어 하반기에 공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강원랜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매수가 18,200원, 1차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지노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김정철 멘토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조윤진이었습니다.
네, 조준진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 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거의 제시해주신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사실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시장이 갈 때 가야지 이런 종목들도 따라가기 마련인데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거 파라다이스를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2주 전인가요? 이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예, 심지어 파라다이스 얘기 드렸는데 파라다이스 그때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예. 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왔어요. 한 13,000원대였으니까 예, 거의 밀리지도 않고 올라오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실적 때문이죠. 실적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 이게 밀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어디서 아냐면 이제 그 명동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외국인들한테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외국인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명동에 가지 마라. 거기 그냥 관광지다. 한국에 제대로 된 한국을 볼 수가 없는 곳이다. 가고 싶어 명동에서 뭐 놀 생각하지 말고 놀고 싶으면 저기 강남의 클럽이나 이런 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런 데 다녀라. 그런 데가 진짜다. 한국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문제가 있네요. 다이나믹한 예. 다이나믹한 한국의 진짜 모습. 예, 아니면 뭐 관광지를 원하면 이제 그런 유적지나 이런 데를 가려고 공부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즐기러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즐기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명동 있으면 재미없어요. 명동 그럼 칼국수도 이제 맛있고 재밌습니다. 즐기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 네. 그런 데 괜찮죠. 그러니까 네. 관광하고 뭐 먹방하고 이런 건 좋아요. 예. 외국인 입맛에 맞는 먹방이 딱 좋아요. 근데 그럼요. 네. 로컬의 입맛, 그다음 로컬 맛집, 그리고 로컬 문화 즐기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요. 유도를. 여의도 아니면 강남 아.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신촌 뭐 이런데 네, 아니 홍대 근처에 이제. 예. 근데 여튼 뭐 이런데 각자의 특색이 있으니까 전부 다. 네네. 그런데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진 거 어디서 느끼냐면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 드리죠. 제가 그 용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맛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비싼 곳이에요. 모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미슐랭 2스타, 3스타만 하는데 네. 절반이 중국 사람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 식당에 내가 밥 먹으러 온 건지, 중국 땅에 내가 밥 먹으러 온 건지, 중국 파인다이닝으로 온 건지, 지금 한국 파인다이닝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런 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왔을 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쓰는데 예. 중국 사람들이 일단 카지노만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빠뜨린다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돈 많은 분들이 오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월드 DJ 페스티벌 때 그 중국에 되게 부자이신 분이 저 초대했다고. 가셨어요? 끝나고 애프터 파티를 갔어요. 저는. 아. 네, 애프터 파티를 갔어요. 즐거우셨어요? 애프터 파티를 갔는데 그냥 예. 인사만 했어요. 아, 인사만 하고 네. 뭐 이제 이상한 저기 증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아하. 예, 뭐 이것저것 소개를 비즈니스 해드렸는데 때문에 가셨군요. 비즈니스로 간 거죠. 예, 예. 가서 이제 얘기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인스파이어 가서 엄청나게 빠뜨리고 왔대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인스파이어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다. 파라다이스나 드래곤시티를 가서 빠뜨려라.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파라다이스시티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관련주도 다 괜찮은데 특히 카지노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평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PER 자체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보시면 올해 단기순이익이 1,000억이 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이 인제 1조 3천억이면 예. 못해도 한 2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한 2만 원은 가야 정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여유롭다. 지금같이 조선방산 원전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반도체 막 급격하게 추격 들어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 네. 여러분들이 너무 타이밍 잡기 힘들다면 네. 어쩌면 이런 게 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 예. 우지각이 갈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조윤지 전문가님이 아주 좋은
종목 가지고 섹터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 저랑 약간 마음이 맞아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가지고 나왔던 얘기거든요. 아, 근데 예, 이거 기억납니다.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뭐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좋은 전망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엔 좀 강했는데 밀리다가 다시 양전을 했습니다. 살짝 올라오는 모양새인데요. 뭐 사실 그 중동 불안 관련해서도 어제 약간 애매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방산주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두고 얘기하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얘기 드리죠. 그 나토 회의 때 여러분 예. 나토 회의 때 분명히 방위비 얘기할 거라고 국방비. 5%. 오늘 이제 예. 위성락 우리 그 정부 요인께서 가셔서 나토하고 군사 협의체하고 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방비를 이제 올리려면 어딘가에서 무기를 또 사야 되는데 그거 살 때 웬만하면 유럽 거 쓸 건데 부족하면 니네가 좀 줘. 해서 지금 협의체 만들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오늘 방산주 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좀 이제 상승폭 많이 반납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달이면은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예. 그럼 2분기 실적 시즌일 때 여러분 방산조선이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좋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은 국방비 나토에서 GDP 5%로 증액하자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사실 힘이 실릴 만한 뉴스인데 오늘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하반기 실적이 나올 때는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이번 이게 힘이 실린 거죠. 왜냐하면 하락세인데도. 추세가 예. 지금 22동평선 깰 정도로 추세가 세게 나왔는데 예. 오늘 낙폭을 줄였으니까 오늘 낙폭 여기서 만약에 양봉전하면 정말 센 거고요. 예. 낙폭을 줄이고 있으면 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추세 라인을 깨려면 예. 62동평선을 깨야 되는데 아직 그럼 80만 원 이탈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예. 그래야 이 80만 원 이탈을 해야 중기 추세가 좀 약간 돌렸구나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여러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제가 하나 좀 얘기 드리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올해 그냥 2조 원 대충 했다고 칩시다. 2조 매출이요? 원을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냥 단기 순이익을 2조 원 정도로 그냥 딱 단기 끊었다고 순이익?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2조 원 정도 끊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40조면은 20배예요. 예. PR이 꼴랑 20배인데 라인 메탈이 지금 50배인데 라인 메탈의 반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로 K9을 또 수출하거나 아니면 청궁 발사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주 또 들어오면 다시 분위기 다시 바뀌는데 추가 수주가 언제 들어오냐? 폴란드 7월 2차 계약이 끝나면 보통 다른 나라들이 그 뒤에 협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유럽에 몇 개 국가 있어요. 노르웨이랑 얘네들 도입하는 거 추가 도입 확정되면 또 추가로 또 들어갈 거고요. 인도가 지금 또 사람 보냈어요. 더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더 살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얘네들 국방비를 5%를 지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유럽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유럽 나라 특히 프랑스가 요즘에 한국 엄청 견제하거든요. 방산 무기로 우리나라가 자꾸 떠오르니까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엄청나게 밟아요 우리나라를. 근데 네. 프랑스한테 무기를 살라고 가도요 못 받아요. 한 3, 4년 걸려요. 근데 얘네들이 당장 전력화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 동유럽 국가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 해양 방산 조선 관련주 오늘 조선주도 많이 밀리는데 많이 밀립니다. 예, 이럴 때 사는 거다. 왜 이럴 때 사는 거다? 자, 캐나다에서 60조 원 잠수함 사업 발주하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후보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조선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어떤 정보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대형주를. 그러니까 예. 그냥 배도 잘 되긴 하는데 그냥 배는 일단 둘째 치고 일단 방위산업을 같이 껴서 가는 데만 좀 보자. 그거 아니면 엔진 관련주다. 엔진 관련주 어차피 실적이 2년 후행하니까. 예.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2022년 3년에 받았던 수주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이때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 아. 예,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후회해요 또. 그때 살 걸. 예, 그렇게 조선주 된다. 관련한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선 방산 조선방산 모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요즘 네카오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다,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낙폭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이버 7.58% 하락이 있고 카카오 거의 9% 빠지고 있거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와 그리고 신규 접근 측면에서 어떤 인사이트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괜찮았거든요. 예. 괜찮은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서클이 폭락하면서 일단 미국 서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클이 폭락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근처 엮이는 모든 섹터들이 다 폭락했어요. 돈나무 언니가 팔았다는 이슈가 또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아니 서클이 지금 이날 15%, 둘째 날 10%, 오늘은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 나왔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여러분이 중장기로 볼 거면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단기로 보자, 단기로. 단기로요? 단기 그냥 트레이딩으로만 보자. 이거 예, 네카오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25만 원 라인에서 네이버는 25만 원 라인에서 보시면 돼요. 카카오는 그냥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고 저는 그냥. 왜냐하면 네.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업 다 말아먹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냐하면 검색 시장 끝났죠. 네이버는 검색 시장 이제 끝났어요. 답 없어요 절대. 쇼핑 말고는 쇼핑도 쿠팡한테 잡아먹히고 있는데 네이버가 먹고 살 거는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출만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하고 이익만 잘 나올 뿐이지 이때 여기서 AI로 뭔가 대변신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원래 답이 없었어요. 원래 답이 없었는데 지금 그냥 인공지능 옆에 껴서 그냥 찔끔찔끔 한다. 그럼 OTT에 납품하는 제작사 꼴밖에 안 나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 버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럼 이런 회사가 뭐가 발전이 있겠어요? 얘네 같이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무슨 수출하는 거 있습니까?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빼고 수출하는 거 있어요? 그냥 아이브라는 그 카카오 엔터 최대 수출 카카오가 카카오 전 그룹사에서 최대 수출 품목이 아이브예요. 아이브 말고 있냐고요, 카카오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중장기로 보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단기로 보실 분들만 그냥 단타라는 게 뭐 한 올해 가을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흐름 네. 트레이딩 구간에서만 하는 거지. 중장기로 보면 뭐 없습니다, 진짜. 뭐 아니 저도 얘네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하는 게 없는데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검색사 다 말아먹어서 다음 떼냈죠. 하고 있는 게 지금 맨날 가상화폐 이런 거나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면요 차라리 진짜 나가서 해외에서 뭔가 돈 벌고 해야지 맨날 내수 어떻게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회사가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아니 상장시켜놓고 임원이 주식 팔고 도망가는 회사가 무슨 성장 발전이 있냐고요. 저는 이런 회사가 본보기적으로 잘 안 돼야지 돼요. 이런 회사들. 그래야지 네. 아니 이거는 진짜 본보기가 돼야 돼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한번 제대로 무너져야 그래야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이런 회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는 권선징하게 측면에서 유튜브 검색에서 이제 끝났다. 검색 쇼핑인데 쇼핑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저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만 드리고 중장기 하시는 분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좀 모아봤는데요. 우리 방송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더 편하게 이 시장에 관한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다. 나는 시장 상황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